자, 저번 주 이어서 2강입니다. 우리 단어고요. 이 수업의 목표는 얘기 드렸다시피 수능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더 코어한 개념들, 그래서 이견이나 논쟁이 없는 개념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제 풀 때 이게 우리가 독서나 문학 풀 때 주제 중심으로 푸는 그 느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개념들 먼저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걸로 가시고, 빠르게 정리할게요. 개념을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리고 막 기초적으로 막 자세히 원한다 그러면 내신 수업을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데, 이 품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면요. 자,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바뀌는 대표적인 개념이 떠올라야 돼. 그게 뭐지? 아, 오케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니 그게? 옆에서 얘기 다 해줬잖아. 뭐예요 그게? 자, 피동사가 되는 경우인데, 자, 봐. 우리가 내가 전 여친을 찾다 라고 했을 때 강조를 하고 싶으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져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목적어 주어 자리로 가져오면서 전 여친이 나에게 차였다. 탄식할 일인가? 자, 그럼 봅시다. 주어. 아, 제가 차였어요. 자, 주어. 서술어. 진짜 내가 차였어요.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얘가 아니고. 자, 이 구조로 바뀐다 그랬었잖아. 자, 그러면 자, 영어를 가지고 설명합시다.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있었을 때 이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죠? 주어 행위가 목적으로 건너가게 한다고 해서 transitive verb, 그래서 VT라고 한다고 했고, 이거를 국어에서는 왜 타동사니? 다른 대상이 필요해서 타동사죠. 주어에 다른 대상이 필요해서 타동사고. 자, 그럼 봐. 기본적인 문장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즉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애가 되는데, 얘를 타동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부를래? 능동사라고 부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얘가 목적어 강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뭐가 되니? 피동사가 되고 자동사가 되죠. 자, 자동사는 왜 자동사였어? 주어 행위가 목적으로 건너갈 필요가 없었죠. 주어 동사에서 여기서 목적으로 건너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 transitive verb에서 부정의 접두어 in을 써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in.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당연히 외우고 있을 거고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이제 해운대고 학생 중에 한 명이 니네 말고 이제 선배들 중에 이제 5등급 나왔던 애가 있어요. 다 1등급인데 국어만 5등급이었던 거야. 걔를 지금 챙겨주고 있는데, 걔가 이제 5등급에서 결국 1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왜 그러냐면 기초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자동사는 VI, 이유는 여기 나오는 I와 V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봐,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얘네는 어떤 측면에서? 동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아니야, 사실 얘들아. 동사라는 분류 기준이 아니면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또는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새로운 품사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다시 기억하셔야 돼.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는 품사가 같다고 한다, 다르다고 한다? 아니요, 품사가 다르다고 해요. 당연히. 그리고 아시다시피 찾다, 차였다, 이히리기추, 이가 붙어서 사동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뭐 된 거야? 뭐 됐다고 하지? 이거를 파생됐다고 하지. 기억하세요. 파생이 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품사, 다른 단어가 됐다는 뜻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파생어에 대한 개념은 어근 플러스 접사라고만 배우셨단 말이야, 내신에서는. 그런데 수능에서는 어근 접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념이 더 추가로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는 이런 기존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 정리도 하되,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걸 정리해 드릴 거고. 자, 그럼 이쪽으로 올게요. 이렇게 우리가 단어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어의 기본적인 정의를 하실 거고, 그러면 정의를 하다 보면 구분해서 배워야 되는 정의가 형태소야. 그래서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정의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정의가 되셨으면은 두 번째 다루는 건 뭐라 그랬어? 종류라 그랬었지. 자, 그러면 종류라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애들아 사실 학자마다 뒤지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미안해. 옆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 중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예를 들면 SVAB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누군지 알지? P로 바꿨어요. 아, SPAB야? AB야 그러면? 네. 알면서 또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럼 이제 왜 그러는 거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한 결과가 이런 문법 체계인 건데, 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도 갔다 왔잖아요. 오늘도 갈 거잖아요. 이번 주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봐봐. 분류하는 기준을 나눌 건데,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쓰세요. 정의를 쓰세요, 빨리. 자, 우리는 지금 문법이라는, 또 언어라는, 또 과거에는 어법이었다는, 즉 의미에 관련된 과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의미에 관련된 과목이라서 의미를 구분하는 최수단이 음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최수단이 형태소. 그래서 의미를 형성한다의 형태라고 기억을 하시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단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인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봤더니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품사를 불변어, 아니 가변어, 안 변하는 품사를 불변어라고 했을 거고, 얘가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있네. 자, 몸 역할을 해요. 체험. 서술어 활용해요. 용언. 수식을 하네. 수식어. 혼자 쓰이네. 독립어. 관계를 맺어주네. 관계언. 활용을 하네. 용언. 해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과 불변한 애들로, 또는 기능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지. 자꾸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언이라는 체계 안에서는 명사 대명사도 같은 품사지.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정명사, 무정명사도 다른 품사로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품사 체계나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서 자꾸 팔품사를 때려 박아놨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품사가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거. 마지막 이제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게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뭐 수사는 순서를 표현하는 서수사, 양을 표현하는 양수사 있다는 거 알 거고, 저기 개념 교재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 이게 자세히 필요한 친구들은 사실 중학교 문법 수업까지 병행해서 보셔야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명사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지? 문법적으로 보셨을 때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를 구분 못하시면 이거는 터져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매에 있어서 학생들이 몰라서 틀리는 개념, 유정명사, 무정명사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 나머지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수사, 이런 거 다, 수관형사 이런 거는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유정명사에는 뭐가 속하죠? 인간, 합집합, 동물까지 우리 조상들은 감정이 있다고 봤고, 무정명사는 뭡니까? 인간, 합집합, 동물의 여집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에 의해서 의존명사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띄어쓰기 해야죠. 의존명사를 띄어쓰기 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사실 다루겠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뭐야 얘는? 한 음절 의존명사가 2개 이상 반복되면 붙였음도 허용인데 안 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예외적이기도 하고 별게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존명사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의존명사랑 어떤 애가 있어? 형태가 똑같은데 어떤 애들이 있니? 조사인 애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봐봐. 조사냐 의존명사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간 애가 누가 있어요? 만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인데, 의존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것이고, 조사는 명사 같은 거 뒤에 바로 붙는 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앞말과의 관계에서 이게 의존명사였는지 조사였는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 뭐다? 정보 간의 관계를 따져주는 이 능력이 중요한 거지,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외우는 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기초적인 틀들이고, 기초적인 틀들은 다시 한번 체계를 잘 잡으시고, 두 번째, 체언했죠? 수식어. 수식어는 뭐가 있니? 부사가 있고, 관형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수능 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모르지는 않죠. 어떤 차이죠?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기. 자, 얘는 붙였었잖아. 얘는 띄었었잖아. 무슨 얘기겠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띄어 쓴다는 거는 자립 단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슨 단위야?
띄어쓰기 단위야. 조사 빼고. 자, 그럼 봐. 띄어쓰기 단어가 들었으니까 몇 단어예요? 몇 단어? 그렇죠. 2단어예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도 뭐 하고 있어, 둘 다? 지시음을 담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둘 다 지시 표지야. 자, 그럼 봐봐. 얘도 이름이 지시야. 얘도 이름이 지시야. 그런데 봐. 얘는 지시하는 한 단어죠. 이것이라고 지시라고 했어. 분필한 말 대신 이것이란 말을 썼으니까 대신 쓰는 무슨 명사? 대명사가 될 것이고, 얘는 것이라는 한 단위 띄어서 지시하는 의미를 덧붙였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지시? 관형사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 정도의 머리면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고도 남는 수학이 2점짜리 수준의 난이도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렸고, 관형사, 대명사에서 지시대명사, 지시관 헷갈릴 수가 있어. 이 정도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여서 얘기할 게 없어요. 자, 독립어는 이제 감탄사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강견은 대부분의 조사죠. 그 다음에 용어는 동사, 형용사인데, 자, 조사 중에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 얘는 결론은 형용사로 결론이 났는데 아직까지는 어디로 보고 있지? 조사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 포함해서 가변한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질구레하게 또 외워주셔야 되는 거 이쪽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조사야. 조사는 당연히 돕는 말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사의 종류인데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인데 이게 5개념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임용을 준비하거나 임용을 합격한 선생님들은 이걸 공부를 정확히 해서 보통은 이거를 이렇게 잘못 설명하지 않는데, 임용을 제대로 안 쳤거나 아니면 좀 착각을 했거나 그러면은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격조사는 뭐냐면요. 서술어가, 기억하세요. 필기 놓으시고, 결정한 격에 그냥 붙는 거예요. 격은 뭐야? 역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같은 애들이 그냥 붙는 게 격조사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틀렸죠. 격조사가 격을 결정한다는 왜 틀렸을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자, 격조사가 격을 결정할 수 있으면요, 조사가 붙어가지고 역할이 다 결정이 돼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보이실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부엌에 가다. 요즘 뭐였지? 태토인가? 애겐인가? 애겐인가요? 태토인가요? 알았어. 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자, 그럼 봐, 얘들아. 여기서 뭐는 안 되니? 부엌이 내게 가다는 안 되잖아. 맞죠? 그럼 봐. 이걸 누가 결정한 건데? 그래. 가다라는 서술어가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누가 그랬어? 부엌이 내게 오다는 또 되니? 뭐 상상을 해보면 뭐 SF 뭐 드라마 아니면 뭐 CG 같은 걸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냐? 서술어가 여기서는 얘는 주어 역할을 해야 돼. 여기서는 얘는 부사 역할을 하라고 서술어가 결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떼버려도요, 우리는 누구나 얘가 주어고 얘가 부사어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알아. 그러면 봐. 주격조사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이, 부사격조사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이 서술어가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왜? 서술어가 뭘 결정하니?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자릿수를 결정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N형식 동사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그것처럼 국어에서는 이게 뭐라 그랬어? 서술어의 자릿수라 그랬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어가 문장의 성분을 결정했고 주어의 주격조사가 붙는 것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서술격조사 2단은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얘가 형용사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명사의 서술격조사가 붙어서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건 맞아. 근데 그게 5개념인 이유는 논리적 체계가 안 맞아서 그래. 그래서 얘는 이제는 형용사가 됐다라고 일단은 잡아두시되, 수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문법 체계가 잡히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렇게 봐주시고. 자, 그럼 이제 격조사에 주격조사, 목격조사, 목적 다 있다는 거 아실 거고, 보조사 은는만도 있고, 접속조사 와, 과가 있대 다 아실 거니까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외워주시면 좋은 것들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의존명사야. 이런 의존명사가 있더라. 두 번째는 조사야. 이런 조사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접사. 네 번째는 어미. 얘네들은
뭐 좀 헷갈리게 만들고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여러분이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뭐 요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대표적인 것만 쫙 한번 정리해주는 수업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품사에 관련된 건 얼추 정리가 됐고요. 필기 다 했니? 자, 형태소는 뭐 다들 알다시피 아까 정의했었고 의미를 형성하는 채소 단위, 형태소 종류 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니? 기준이 있었죠. 뭐니? 자립성과 그 다음에 의미.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아니면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데 얘는 이제 포함 관계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됐었니? 자, 그럼 봐봐. 대부분의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고 대부분의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인데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니 교집합이 딱 하나 있었죠. 얘가 누구였니? 간이었다고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의 다른 말이 뭐였어? 근이었다고요? 그래서 어간은 어디에 속한다? 어근에 속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랬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이제 틀들은 배우셨고, 그래서 뭐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까지고, 그럼 이제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좀 외우라고 했었던 어떤 애들이냐? 조사, 어미, 아까 이제 간은 포함했으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접사. 자,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이제 그럼 얘네들 가지고 조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형태소를 가지고 단어의 형성을 할 것인데, 단어 형성은 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구조가 단일하면 단일어, 구조가 복합적이면 복합어. 그래서 어근이 하나 있으면은 단일어, 복합어는 어근 두 개가 합성이 되거나 파생이 되거나. 자, 어근 두 개 합성이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고요. 어근 플러스 접사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야. 자, 그런데 요즘 독서통합형에 막 자질구레한 게 나오는데 그거 다 외워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독서통합형 나오면 그거는 생피지컬로 독서를 뚫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개념 비벼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일단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제가 설명한 이걸 넘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아주 때때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형태에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이거 뭐 들어놓는다고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자, 이 형태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형태는 모양이에요. 이 자는 뭐라 그랬어? 다른 모양이야. 그럼 어떤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 거냐?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 환경이 의문이 다를 수도 있겠고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 이 형태와 이 형태는 다른데 이 형태는 문법적 환경을 의미해. 또는 단어나 어떤 특정한 형태소 환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의문은 의문론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죠. 자, 그럼 봐봐. 환경에 따라서 의문론적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고, 대표적인 의문론적 이 형태는 뭐가 있니? 주격조사 이와 가, 목적격조사 을과 늘이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앞쪽에 종성이 존재하면 이로 오죠. 앞에 종성이 없는 상태면 가가 온다 그랬었죠. 이유가 왜 그런 거야? 종성이 있으면 자음자음 충돌을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바로 모음이 오는 거고, 종성이 없으면 모음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가 온다 그랬었지. 됐니? 여기까지? 을을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자음이 있으면 을이 와. 앞쪽에 자음이 있으면 늘 와서 자음, 를, 목적, 다시 자음, 리을, 자음자음 충돌나는 걸 막는다 그랬었지. 이런 게 의문론적 이 형태야. 형태론적 이 형태는 그냥 어라예요. 그래서 자, 가, 거라, 너라, 알아, 어라까지. 먹어라. 근데 먹어라, 마가라는 얘는 또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딸로 할 건데, 예시가 뭐가 있었죠? 잡고 계십시오. 두어라, 하여라, 두어라, 하여라, 두어라, 하여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라, 너라, 어라, 여라, 얘네는 전부 다 뭐예요? 가가 왔냐, 오가 왔냐, 두가 왔냐, 하가 왔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형태론적 이 형태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잘 봐야 돼. 이건 이미 이제 여러분이 내신 개념을 하고 온 친구들이니까 설명이 될 것 같아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먹어라, 막아라. 자, 퀴즈. 여기는 어라, 아라는 의문론적 이 형태일까요? 형태론적 이 형태일까요? 힌트는 중세국어야. 자, 여러분,
중세국어 파트로 가시면 제가 9개 개념만 외우라고 시켜요. 실제로 수능에 나온 건 9개 개념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 1등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음조화야. 그래서 모음조화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는데 세종대왕님께서 그 시절에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세계 만물을 크게 3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늘에 떠 있는 천, 땅에 붙어 있는 지, 중간에 낑겨 있는 인. 그래서 어떻게? 천, 지, 인으로 이거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정리하셔야 되니까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체, 땅지, 가운데 서 있는 인간. 그런데 떠 있으니까 무슨 모음이야? 양성모음. 아래 바닥에 있으니까 무슨 모음이야? 음성모음. 중간에 있으니까 중성모음. 암기하기 깔리면은 마이너스로 기억을 하자 그랬었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기본적인 천진 체계에서 초출자, 제출자 개념은 아실 거고 아, 오, 우 첫 출자죠. 야, 여, 요, 유 제출자죠. 자 그러면 이 모음표는 필수적으로 카메라 따라왔죠. 모음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고 자 그럼 봐. 막아라 먹어라는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설명이 되잖아. 여기로 갑시다. 그럼 보시면 알겠죠. 먹어라는 음성모음 음성모음이에요. 양성모음 양성모음이에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의문론적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다시.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면 다 까먹어요. 어차피 니네 1학년 때 했잖아. 다 까먹었잖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수능에서 이런 사고력을 묻고 사고력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암기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고력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옵시다 이제. 자 그래서 102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103페이지 형태소 뭐 어근접사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 녹색으로 된 거는 굳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간 어미 103, 104페이지의 어간 어미는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104, 105에 단어 형성과 품사, 대명사, 조사 등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다 됐는데 106, 107페이지 보시면 용언하고 어간 어미를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일단 어간 어미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거니까 자 그러면 어간은 어미는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용언의 끝부분이고 활용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얘들아 자 어미의 종류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어미 어떤 어미가 있지? 말 끝에 오는 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있죠. 선어말어미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정리를 하면 영어의 조동사 비슷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고 그래서 시제, 높임 자 높임 바꿔 얘기하면 공손 맞니? 그 다음에 추측, 의지 등을 나타낸다고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자 어말어미는 말 끝에 오는 어미고 어말어미는 3가지가 있다 그랬었지. 문장을 정결시키는 종결어미. 그럼 얘들아 종결어미는 몇 종류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겠죠. 종결 표현. 그래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는데 얘네는 전부 다 또 문장 판트에서 배우실 거고 두 번째 어떤 애도 있어?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있죠. 그래서 뭐 뭐 고 등등.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전성어미가 있는데 자 전성어미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어미가 바뀐 뭐야? 활용이죠. 자 활용은 품사 변화가 있다 없다? 품사 변화가 없다. 같은 단어다 다른 단어다? 같은 단어다. 꼭 기억하시고 대신에 뭐는 더해준다? 성격은 더해준다. 성격이 좀 바뀌었다 전성어미고 뭐가 있니? 명사처럼 쓰이게 만드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처럼 쓰이게 만드는 부사형 전성어미. 됐니? 뭐 대명사형, 수사형은 필요 없죠. 또 뭐가 있니? 뭐 조사형도 당연히 조사는 돕는 말이니까 필요 없겠지. 그럼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큰 틀은 여기까지 다 잡아놨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감 불규칙, 어미 불규칙이 있는데 사실 이 불규칙은 이제 규명이 어느 정도 됐죠. 근데 대표적인 어미 불규칙 중에 비읍 불규칙은 이제 뭐로 설명이 되고 있어? 평가원 지문에 나와 있지만 그렇죠. 순경은 비읍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시옷 불규칙은요? 반침으로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사실 불규칙은 외울 건 없고 어간 형태가 바뀌면 어간 불규칙이고요. 어미 형태가 바뀌면 활용하면 어미 불규칙이야. 이건 문제 푸시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시고 이 개념을 지금 자세히 설명한다고 문제에서 딱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 가서 또 한번 짚어주셔야 돼. 자 그래서 한번 쭉 우리가 개념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수능 기준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선생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는 선생님 뭐 개념 이해가 안 돼요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내신이나 중학교 차원에서 자세히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지금 여러분한테 딱 5분 드릴 테니까 102부터 107까지 읽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실 거고 자 그 전에 앞서서 문제를 좀 바로 한 3문제 풀어볼게요. 이쪽으로 봅시다. 자, 3번째 보세요. 여기 보세요. 3문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통사적 합성어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라고 찾아 들어가는 연습도 하시라고. 그럼 통사는 바꿔 얘기하면 문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는 문법적 합성어라서 일반적인 국어 문법을 따르는 합성어고 그래서 명사끼리 붙어 있거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거나 명사의 용언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얘기해. 자, 그러면 문법이 아닌 건 뭐냐? 자, 어간에 명사가 붙진 않는데 어간에 명사가 붙은 경우라든지 어간에 연결음이 없이 어간이 붙는다든지 그 다음에 부사에 명사가 붙는다든지 책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짱절미면 언제적 건지 모르겠네. 자, 절미 알아요? 미안해. 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자, 보세요. 자, 뛰다. 그 다음에 놀다. 그 다음에 는은 뭐야? 관형사인 전성음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고2 학생들이 듣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고3 때도 4, 5등급이다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 얘들아. 여기 어간이 뭐야? 뛰고 놀이죠. 그러면 둘을 바로 붙여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돼? 뛰 플러스 놀인데 놀에 리을이 활용하면서 탈락이 됐고 그리고 뭐가 됐어? 는이 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돼? 어라는 연결어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봐봐. 자, 뛰어 노는이 될 수도 있고 뛰노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뭐가 없어? 연결어미가 없고요. 얘는 연결어미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어간은 못 붙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문법이 아니다 비통사. 여기를 통사라고 정보 분류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뭘 찾으려 했어?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 1번 끝이야. 그럼 왜 2번은 통사적 합성어가 되죠? 모르다, 보다에 라가 뭐로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어미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3번의 연결어미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안 쓰니까 모르지. 고가 있다고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지난달은 어떤 형태야? 지나다의 지난. 관현서형,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됐죠. 여기도 굳은 살.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는 관형사가 붙어서 뒤쪽에는 치어는 슉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품사 분석과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이 바로 안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그러면? 얘랑 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분석? 형태수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태수 분석을 하셔야 속도도 붙고 정확성도 생기는데 나는 솔직히 형태수 분석 당장 다 할 수 있다 손. 할 수 있지 않아? 당장 하기 힘들다 손. 쳐다보지 말고. 자, 그래서 이걸 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제로 나갈 겁니다. 선생님, 얘네 저번 주에 고1들 나간 음운 변동 써오는 거 아시죠? 그거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음운 변동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좀 이따 해볼 거야. 좀 이따 받으시고.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공부 이제 찾으셔야 돼. 이제 고2, 고3 쪽 올라가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이제 내신은 뭐 형편 없지만, 근데 내신이 왜 형편 없는지 봤더니 존나 런친 애들이 많더만. 한 10%가 런쳤더만, 니네 학교에서 지금. 133명인가 밖에 안 되던데? 그러니까 한 10% 넘게 런쳤잖아, 지금. 그래. 그러면 지금 니네 학교에서는 봐봐. 전교 한 10등을 해도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대학 어떻게 하려고? 정시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재수학원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기 시대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부터 볼게. 아까 얘기했었던 선어어미는 어머어미고, 어머어미는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럼 봐봐. 과거 시제에 뭐라고? 선어말이라고 씁시다. 선어말어미죠. 종결어미 어말어미죠. 바로바로 판단되시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겠어. 자, 2번 선지. 현재 시를 나타내는 것도 선어말어미인데 관형사연 전성어미가 능이 쓰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의 A는 없대. A가 뭔데? 청소하는 니은의 A 없고. 자, 디귿 볼게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엇과 주체 의지다. 자, 이런 거죠, 얘들아. 디귿 봐. 그 친구가 먹었겠니는 겟은 의지야 추측이야. 결국엔 얘는 단어 문제가 아니라 담화 문제죠. 담화 문제는 뭘 파악하는 거야? 눈치 맥락이요. 자, 봅시다. 3번. 자, 여기도 비슷하죠.
얘들아 봐. 거기 눈이 왔겠다도 추측이 꼬았죠? 현재 추측이지. 지금이니까.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맥락을 묻고 있는 거다. 담화 문제야. 그래서 애들이 한 7년 전에 이런 걸 많이 틀렸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틀리니까 담화 문제를 가지고 지칭호칭어 내는 거 보셨을 거야. 자,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거고 일단 자료 해석 문제들이고 이런 자료 해석 문제들을 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봐. 자, 탐구 과정이래요. 탐구 과정이 뭔지부터 보면은 경험주의야. 그러니까 사례 바탕으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 자, 그러면 그 원리가 뭔지는요. 여기 나와 있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한 결과가 두 가지잖아. 자료, 사례를 받고 그래서 특성을 알아본 결과 첫 번째 1번, 결과 두 번째 2번이지.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걸 찾으래요. 자, 결론은 안 돼 오인지 안 돼 요인지 그러면 이 오가 뭔지를 물었고 있네.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제 밑줄 쳐진 애들 위주로 볼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니요, 요가 붙어 있고 아니, 오도 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와 오가 어떤 차이가 있냐인데 자, 보니까 요가 붙어 있고 까만 붙어 있고 또 어서 또는 어서요. 빨리 빨리요. 그러네. 뭐에 붙어 있어? 요가 붙어 있고 얘네는 뭐야? 보조사고 보조사니까 조사니까 빠져들어 성립한다. 그럼 얘는 조사가 아닌 경우겠죠. 결론은 뭐야 그러면? 아, 조사구나. 조사가 아닌 뭘까? 어미겠죠. 자, 그럼 보니까 기쁘 말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뭐가 붙어줘야 돼? 기쁘, 기쁘니, 멈추, 시오 같은 어미가 붙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1번은 얘가 어미니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멈추, 시오, 기쁘니, 기쁘. 자, 봅시다. 기쁘니는 어떤 어미야? 엄알어미면서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어미면서 종결어미 중에서도 의문형 종결어미죠. 됐니? 자, 멈추시오도 마찬가지 엄알어미고 종결어미인데 여기는 명령형 종결어미죠. 자, 결국에는 그러면 종결어미라는 거를 묻고 싶은 거고 즉 종결어미는 엄알어미에 속하고 엄알어미냐고 묻고 있는 거죠. 어미 중에서도. 자, 그리고 3번에서 애들이 많이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종결어미의 종류를 몰라서 틀려요. 종결어미의 종류에 뭐가 있어? 평서, 그 다음에 의문, 그 다음에 청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감탄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수업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 잼민이들하고 있으니까 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하루 왼종일 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진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이 이 반이야. 일주일에 15번 수업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이 이 반이야.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주고 당장 니네 1년 후배들은 비슷한 얘기라도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오? 아,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요. 자, 봅시다. 얘들아, 봐봐. 평서문이 뭐라 그랬어? 화자청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일방향으로 소통 끝이야. 의문문은 일방향 소통에 이쪽 방향의 소통을 의도하는 거라 그랬죠. 청유는 뭐니? 화자랑 청자랑 같이 하는 거야. 야구장에 같이 가는 거야. 명령형은 뭐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만 가라야. 감탄은 감탄 정서 표출, 감정 표출이죠.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왜 헷갈렸냐면 아니오는 아니는 부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문이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는데요. 얘들아, 의문문도 긍정의문문, 부정의문으로 나뉘잖아. 평서문도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문장에 종결 표현이 즉 종결의 형식이 5가지가 있다는 걸 딱 개념 체계를 명확히 잡고 있었던 애들은 헷갈릴 필요 없이 평서문을 찾죠. 자, 그럼 봐봐. 평서문 어디 있어 여기에? 멈추시오는 평서문이야 명령문이야? 명령문. 자, 그럼 평서문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기잖아.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자,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문이지. 그래. 그래서 정답 3번 끝인데 쓰이지 않는다. 애들이 판단을 못 해버리는 거야. 왜? 뭐처럼 보이니까? 부정문이 뭔가 다른 특별한 걸로 보여버리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 해석 플러스 5개 개념이 잡혀 있으셔야 되겠고 이거 자꾸 틀리니까 내가 그때마다 써주는 거거든. 정확하게 하셔서 틀리지 않게 하시고 왜 자꾸 쓰셔야 되냐면 이제 이런 거야. 니네가 벌써 풀 문제가 많이 없나 봐. 선생님, 얘네 과제로 아까 모의고사 나간다 그랬고 두 번째로 고1, 2 교육청 모아놓은 거 있죠? 네, 그것도 한번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얘네 고1, 2 교육청 말고도 제가 고3 교육청 엄매 11문제거든요. 그거 한 세트씩 묶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가져도 나갈 거니까 편집 좀 해주시라고. 자, 그럼 여러분 과제 대략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왜 그걸 푸셔야 되냐면 자꾸 사설 풀잖아요. 문제가 지저분해지고 쓸데없는 지엽적인 걸로 변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됐니 여기까지? 자, 해주셨으면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실 텐데 이거를 내신에서는 외우라고 하겠지만 수능에서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순서도야. 옛날엔 이걸 수학에다 냈어요. 그래서 뭐였지? 수열 단원에서 수학적 알고리즘인가?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게 국어로 들어왔잖아. 그럼 순서도야. 얘들아 그럼 봐봐. 살아가다 바다가다 닮아가다를 사전에 표절을 실렸나 내아니로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기억은 실렸대. 표제로 실리는 기준은 무슨 단위예요? 단어 단위잖아. 단어 단위는 띄었을 필요가 없는 단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띄었어 안 띄었어? 안 띄었으죠. 자 이제 니은 본다. 아를 아소로 바꿔 쓸 수 있냐야. 자 그럼 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바꿔 쓸 수 있는 건 니은밖에 없대요. 그러면 바다가다는 밭아가다 또는 밭아서가다가 된대. 잠깐만. 그럼 아랑 아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본용은 본용원이래. 용은 두 개네? 몇 단어야? 두 단어지. 두 단어니까 무조건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무조건 띄었어야죠. 자 하나 더.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지금 본용원 플러스 보조용원 구조라 그랬었고 본용원은 생략 가능 불가야. 불가죠. 보조용원은 가능이고. 이해됐니? 기본적인 개념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마지막 디귿은 바꿔 쓸 수 없다 그랬고 바꿔 쓸 수 없으면 뭐야? 본용원 플러스 보조용원이죠. 그럼 여러분 본용원 플러스 보조용원이면 원칙적으로 용원들은 띄어 쓰지만 보조는 보조적인 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조용어는 붙였음도 허용한다네? 그럼 띄어쓰고 붙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답 1번 끝이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순서도에 의해서 해석해서 답이 나오는 이 사고 과정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개념 적용 문제고 틀릴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거든. 구조 분석해 보시면. 근데 만에 하나 틀려가지고 오셨으면은 저랑 질문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114페이지에 있는 최근 문제들은 조금 오답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특히 몇 번 문제가 좀 힘들 수가 있냐면 20번 문제가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리고 21번 문제도요. 자, 말 나온 김에 19, 20, 21만 한 문제당 3분씩 딱 드릴 건데 이렇게 하자. 19, 21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21을 다시 1번, 2번, 3번 순서로 풀어주세요. 자, 영상은 잠깐 끊습니다. 바로 풀어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함정에 잘 빠지셔가지고 수업이 되겠어요. 자, 일단 21번 아직 못 푼 사람 다 풀었어?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했는데 까먹었죠. 잘 봐 얘들아.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띄어쓰기 문제 같지만 띄어쓰기 누가 몰라 한글 맞춤법을. 문제는 뭐냐면 만큼이 뭐니? 조사면서 어미예요. 아 죄송해요. 조사면서 접사야. 아 뭔 소리야. 조사면서 의존명사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얘들아. 얘는 조사도 되고 의존명사도 돼요. 그러니까 만큼이 여기 속하는 애야. 그럼 언제 띄고 언제 붙여야 되겠어? 그래요. 정해진 게 없다고 지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조사는요. 체언 뒤에 붙는 게 조사야. 의존명사는요. 뭐의 수식을 받겠어? 수식을 받는다면 앞말이 뭐겠어? 의존명사 앞에 관용어 같은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온 단어가 명사 종류냐 아니면 관형사 종류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즉 의존명사냐 조사는요. 그만큼 뭐가 달라? 정보의 관계가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확률적으로 따져보자. 확률적으로 100% 의존명사에 되는 애가 있어. 누구야? 확률적으로 100% 의존명사에 되는 애가 있다니까. 그래. 도울뿐만 수식관계잖아요. 그래서 정보 분류를 하잖아. 확률적으로 100% 니은은 도울뿐이니까 얘는 수식관계잖아. 얘는 100%의 띄어쓰기야. 자, 근데 봐라. 지금 앞쪽에 있는 봉사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너도 대명사죠. 때도 명사죠. 근데 도울만 뭐야? 품사가. 용언이지만 동시에 관형사인 전소명이 붙어서 관형사 기능을 하잖아. 그래서 관형사 기능을 하는 애들 뒤에 온 애는 니은이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명사 뒤에 왔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100% 확률로 얘는 띄었어야 되고
얘는 애매하다면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설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연습을 해놓으시라고. 왜? 외워서 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개념도 있겠으나 누가 조사랑 의존명사 다 때려오고 특히나 조사만큼 의존명사만큼 동시에 쓰이는 애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외우라고 낸 게 아니라요. 어떻게 낸 거야? 정보 간의 관계를 봐라. 관형사 수식 구조가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100% 띄었어야 된다.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명사가 붙어있네, 의미 관계가 똑같네. 그럼 붙였을 수도 있는 조사의 확률이 있겠구나. 하지만 얘는 조사의 확률이 0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게 영리한 애들일수록 1번을 골라요. 그러니까 2번을 골랐다고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1, 2번 고른 애들은 둘 다 영리한 애들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뚫고 가는 힘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푼 애들이 있어요. 내다라는 말과 내리다라는 말은 아예 다른 말이야. 얘는 아예 어근이 아예 달라. 이렇게 푼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리가 사동피동 전미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어. 이런 애들은 당연히 2번이구나라고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보기부터가 그렇기는 힘들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희라는 사동피동 접사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희리기, 이희리기, 우추, 사동피동 전미사라고 낚시당하는 애들이 꽤 생겨요. 자, 그런 애들은 1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조금만 이제 눈이 좀 더 있었으면은 2번도 눈에 보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 자, 내다, 내리다에서 얘들아, 암기로 푸는 거는 제일 쉬운 해설이야. 외우면 그만이지. 근데 니네한테 니네 몰라서 틀렸지 이러면 무슨 해설이야 그게. 자, 두 번째 봐. 넘, 기, 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봐봐. 내리다, 내리, 치, 어타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내리 하나, 치 두 개든지, 아니면은 내리, 치 세 개든지, 아니면 내리까지 하나의 어간 치가 두 개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근데 봐봐, 떠넘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넘, 기, 다지. 그럼 봐라 얘들아, 얘는 100% 하나, 연결음이 둘, 넘 무조건 3개 이상이야. 근데 봐, 확률로 보자 그랬지. 얘는 두 가지 확률이 존재하죠. 얘는 이 확률밖에 없잖아. 됐어? 그렇다면 당연히 확률 가장 높은 2번으로 가셔야죠. 하나 더 얘기할게. 출제자는 친절하게 힌트를 박아놨어요. 어떻게? 1번은 기출문제로, 두 번째는 예시로서.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고 오실 거거든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 있을 건데, 잠시만요. 아까 풀었던 그 1번 문제요. 자, 봐. 이 문제를 애들한테 던져주잖아. 연결어미를 생각 못해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얘가 오답률이 꽤 높았거든. 자, 그럼 봐라. 연결어미를 생각할 줄 아는 애들은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하게 되고 뭐에 의식을 하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나와 있는 밀어의 어와 떠넘기다의 어를 집중하게 되겠죠. 그럼 봐봐. 예시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밀다의 어간, 어의 연결어미, 붙이다 부대 다시 어간. 어간 연결어미 어간 구조는 떠넘기다잖아. 그래서 세 가지 힌트로 접근이 돼. 첫 번째, 내다 내리다 어원. 근데 얘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럼 2번 또는 3번인데 내다 내리다 잘 모르겠네. 두 가지 확률을 생각했던 애들은 확실하게 이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얘는 사등피동 전미사 같아. 이런 애들은 답이 두 개에서 어떻게 넘어갔어야 되냐? 연결어미가 있잖아요. 여기도 연결어미가 있는 유일한 구조잖아. 그러면 예시 형식이 100% 일치하는 건 2번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발목 잡힌 친구들이 2번으로 뚫고 가는 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고, 당연히 2번, 3번까지 연습을 해놔야 1번은 그냥 사실 느낌적인 거, 운적인 거잖아요. 연습을 다 해놓으시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사실 개념암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암기 문제냐면, 여러분, 자, 지금 관형사형 어미체계에서 이거 채워볼래? 빈칸 채워보세요. 자, 이 표를 외웠어야 돼요, 니네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표를 안 외워서 틀린 거야, 얘들아. 아시겠어요? 이 표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외우셨으면 이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자, 뜨는 뭐가 있어? 기억에 해당한대. 자, 근데 봐. A의 뜨는, 자, 봐.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뜨다는. 자, 그래서 두 가지야.
표를 외우고 품사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1, 2, 3, 4, 5번을 정확하게 지금 고치세요. 고치세요, 빨리. 자, 얘들아, 근데 봐봐. 동사 는이면 하늘의 뜬 태양은 기억 맞지 않아? 맞지 않아요? 응? 다시. 지금 A에서요. 다시. 1번 정답 선지 아니냐고. 뜨다, 뜬, 니은. 응.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라고. 분석하라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분석하세요. 왜 신났지?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영단어 번역을 해볼게. 뜨다가 영어로 뭐니? rise는 동사니? 동사니?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영단어 번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D 같은 애들이야. 얘는 동사야, 영어 형용사야. 남다.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일단은 뜨다가 영어에 rise라고 해서 얘는 동사구나라고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경우의 수를 줄게요. 자, 이게 니은은요. 자, 동사, 과거 또는 형용사, 현재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떤 경우도 존재하는 거야? 현재라면 이 현재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보자. 자, A를 풀이과정 이렇게 써볼게요. A를 하늘에 뜨는 태양 되지. 하늘에 뜬 태양 되지. 뜨는 태양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는 뭐였단 얘기야? 동사였단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뜨는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였겠구나라고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됐어? 현재냐 과거냐 동사냐 형용사냐 경우의 수. 그래서 얘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현재도 과거도 갖다 붙여보는 거야. 동사 가지고 붙었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였다? 동사였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다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부르던, C에 푸르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어쩔 수 없이 좀 정확히 푸는 과정을 연습해 볼게요. B에 볼게요. 자, 부르던. 근데 부르던은 얘들아 자, 동사에도 던이 되고 형용사도 던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르던은 동사, 형용사 둘 다 되니까 판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푸르던을 보자. 푸르던은 뭐니? 확실하게 형용사야. 푸르다니까. 그러면 봐봐. 얘는 디귿이야? 그래. 그러면 C는 확실하게 디귿되죠. 자, 문제는 부르던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영어로 번역한 부르던은 뭐니? 얘니? sing. 맞아요? 노래하다. 맞아? 근데 봐봐. 노래하다가 어떻게 형용사가 되지? 맞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예요. 2번 선지는 결국에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얘는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거야. 됐니?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영단어 번역을 하겠다는 거는 단어의 의미 가지고 품사를 정리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단어의 의미로 품사를 나눠본 거예요. 이제 3번을 볼게요. T. 그러니까 남다라는 게 남은 상태인 형용사인 건지 아니면 뭐 남기다 같은 동사인 건지 애매해질 수가 있어. 자, 그럼 애매하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자, 3번 선지 볼게요. 지금 뭐가 쓰였어? 남은의 은, 남다 남은, 그 다음에 차다의 찬. 맞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니은인지 판단을 해보래. 자, 이제 얘 판단해봐. 자, 모르시겠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우의 수를 가봅시다. 자, 봐봐. 동사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남다에서 현재 시제는 뭐가 돼? 남는이요. 그 다음에 과거 시대는 남니은인데 남은이겠지, 그럼 얘들아. 남떠는 아닐 거 아니야. 아예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을 애들. 공부 못해서 남을 애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남다는 동사로 남은 남는 애들. 그 다음에 남은 애들. 남을 애들. 세 가지 되네요. 차다도 보자, 그러면. 잠깐, 형용사도 되니, 그러면? 사실 형용사도 되려면 되지. 근데 봐봐. 남던 애들.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활용도 해보고 플러스 뭐도 보는 거야. 의미도 본 거야. 얘는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다도 보자. 차다. 자, 차는 물. 물이 차오르다. 차는 물. 동사 되네요. 두 번째, 찬 물. 채워진 물. 찬 물. 되니? 니은 붙는 거. 그 다음에 찰 연료통. 되니? 그럼 동사도 되겠네?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동사 의미가 있느냐고 판단하셔야 되겠고 있었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풀이 과정을 손으로 손수 쓰셔가지고 분석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4번, 5번도 다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는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교정하시고 연습을 해가셔야지 이걸 자꾸 객관식으로 풀면요.
이런 문제 한 50문제 풀어야 실력 쌓여.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연습해보자. E랑 G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세요. 써서 이렇게 판단해, 얘들아. 그래야 실력이 들지. 근데 뭐 사실은 일단은 뭐 볼 필요도 없이 동사잖아요. 얘는 그냥 동사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빠르다는 누가 봐도 뭐냐.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애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남다와 차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분명히 헷갈렸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활용을 하면서 동사로 고정이 되는 형태였던 거죠. 여기까지 됐어? 부르다도 정확하게 sing이니까 부르다도 정확하게 blue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뜨다, rise, 부르다, sing, 푸르다, blue, read, fast 그 다음에 남다랑 차다가 헷갈려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했고 그래서 애들이 3번으로 손이 안 갔고 근데 국어에서는 얘는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대본에 영단어 번역하면 처리가 돼. 근데 지금 영단어 번역해도 처리가 안 된 애들이 딱 3번이었고 얘네들에서 변별이 좀 많이 되지 않았었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필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됐니? 필기 해줘야 돼. 자, 다 풀어온 사람 문법 저번 주 과제 안 해온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자, 이번 주 과제는 저번 주 누적으로 모의고사 4개 나눠줄 건데 모의고사 3개만 풀어오세요.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2과목으로 풀어온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 받은 교육청으로 풀어온 학생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안목도 좀 점검하고 수준도 확인할 건데 아마 고산교육청은 무난하게 푸실 것 같고 다음 주에 풀어와가지고 상태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필기 다 하셨니? 자, 넘어가서 자, 앞쪽으로 봅시다 다시. 자, 여기서 사실은 뭐 변별력 있는 문제는 딱히 없어요. 부지런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과제로 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 끊고요. 로 내셨던 거, 푸셨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잘 보셔 얘들아. 이거 나랑 풀었던 기억 나니 안 나니? 나야 되는데. 자, 이 독서통합형은 1단계로 뭐부터 보셔라? 문제부터 보셔라. 그래서 문법 개념 문제로 푸셔라. 왜냐면 이걸 독서로 봐버리면 일단 출제 의도가 벗어나요. 1단계로 풀잖아. 바로 2번 보여야 되죠. 왜냐면 봐봐. 자, 문제부터 문법 개념을 보시면 얘네는 돕다에서 도화로, 졌다에서 저어로 어간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어간 불규칙 활용이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사시는 상태에서 순경은 비읍이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나왔으면 뭐라고 발음나야 되는 거야? 돕와가 돼야 되는데 도와가 됐으니까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뀌지 못했죠? 정답 2번 끝이죠.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는 거야. 그럼 몇 초 컷이야? 20초 컷이요. 첫 번째 문제는 20초 컷이 나셨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는데 자, 이렇게 문제부터 보시고 문제 필요 정보를 지문으로 오시라고. 자, 그럼 문제 필요 정보를 지문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되니? 자, 크게 정보가 몇 덩어리야? 15세기와 17세기 두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덩어리에서 뭐가 다른 거냐? 받침이 비의인애랑 시옷인애 두 개 있겠지. 그리고 의문안경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겠지. 그래서 구조도를 표로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시다. 자, 탐구학습이 뭐라 그랬어? 사례연구 일반화라 그랬었죠. 그래서 사례연구를 했지. 사례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같다 규칙 활용이죠. 적어놔야 되더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어? 활용에 달리니까 불규칙 활용이죠. 그러네. 불규칙 활용이라는 문제의식. 그럼 불규칙 활용에 뭘 찾고 싶은 거야? 이유를 찾고 싶은 거지.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국어사 교수학습 목표가 있어요. 또는 중세국어 교사학습 목표가 있어. 이것도 수업에 쓴대. 뭐였지? 그렇지. 현대국어에 필기하셔야 돼. 비논리적, 비일관적 문법 현상의 규명, 근거로 쓰기 위해서지. 왜냐면 봐봐. 자, DNA가 왜 변형이 되죠? 복제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뭔가 하나가 뚜렷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복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언어도 복제죠. 그래서 15세기부터 언어를 쓰다 보면 언어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야? DNA 추적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얘가 A였는데 B로 바뀌었더라. 이런 걸 보는 거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뭐야? 현대국어에서는 설명이 안 돼. 불규칙 활용. 그런데 중세국어로 가니까 설명이 되더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라고? 불규칙 활용, 돕다, 뭐 또는 졌다 같이 원래는 순경은 비읍이었고 원래는 반치음이었기 때문에 소실되면서 불규칙 활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DNA 중에 어떤 부분이 없어진 거지. 자, 그래서 일단락 주제는 뭐야?
15세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조비야. 자, 그럼 모두 조비니까 여기는 규칙이죠. 그런데 얘는 불규칙이지. 그럼 불규칙한 이유가 뭐야? 순경은 비읍 때문이라는 게 보였고 의문 환경이 다르죠. 여기다 쓰자. 뭐라고? 의문 환경. 의문 환경이 뭐에 따라서? 자음이냐에 모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음 앞에서는 비읍으로, 모음 앞에서는 순경은 비읍으로지. 자, 얘는요 우리가 구조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바로 끊고 오셔도 돼. 구조 처리가 됐잖아. 그럼 바로바로 끊고 오니까 어떻게 돼? 자음 앞에서 비읍, 자음 앞에서 비읍, 자음 앞에서 비읍. 모음 앞에서 뭐야?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자, 그럼 더 가볼게. 다음으로 현대국어의 벗다와 졌다처럼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 활용형을 보면 어떻게 되니?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났대요. 자, 그럼 봐. 모두니까 여기도 규칙이지. 그러나는 뭐야? 불규칙이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봐봐. 불규칙은 어떻게 됐어? 아까랑 똑같죠? 환경이 어떻게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반치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 앞에서는 시옷. 그럼 시옷과 반치음. 됐어? 그래서 자음 앞에서는 시옷 괜찮은데 얘가 틀렸네. 4번 일단 아웃. 반치음 오케이. 자, 그러면 15세기는 처리가 다 됐죠? 이제 그러면 넘어가면 17세기 나오겠지?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 쭈루로 넘어가고 이달락 17세기 나왔죠. 15, 16세기를 지났으니까 17세기겠지. 소실이 어떻게 됐니? 자, 아나 업 앞에서는 반모음 오우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아래 아나 으 앞에서는 오우로 바뀌었대요. 자, 그럼 봐. 아, 어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 반모음 오우. 맞니? 그러면 얘가 틀렸네. 받침 틀렸네. 맞죠? 그 다음에 아래 하나 으 앞에서는 오운데 으가 왔으니까 틀렸죠. 그럼 남는 건 일단 1번 남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옷도 처리해 봅시다. 시옷은 어떻게 됐어? 음절 끝 시옷, 나머지는 소실. 음절 끝 시옷, 나머지는 소실. 음절 끝은 시옷, 나머지는 소실인데 시옷이 다 남아있으니까 정답 1번 끝이라고. 됐어?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통합형이라고 독서를 철저하게 해야 되냐? 그렇죠. 2번처럼 필요에 의하면 철저히 하는 거고 1번 20초 컷 났고 얘 왔다 갔다 쓰면서 많이 써보셔야 한 1분 30초? 그래서 2분 컷이 났었어야 돼.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독서통합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먼저 개념을 털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자야.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먼저 개념을 털어봅시다. 그러면 애들아, 나들에서 끊을래? 나들 이에서 끊을래? 누가 봐도 나들 이에서 끊죠. 눈 웃에서 끊는 애들이 어딨어. 중국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놀이터 보이시죠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드높이다는 좀 헷갈리니? 그렇지. 들다 또 높이다니까. 집집이 좀 헷갈리잖아요. 봐봐. 집에 집이 붙었을까 아니면 집집에 이가 붙었을까? 집집에 이가 붙었겠지. 집집에 집집을. 아, 왜 그러냐면 봐봐.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봐봐. 같은 형태소 반복.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툭툭 같은 애들라든지 딱딱 같은 애들라든지. 아, 그만할래 잠깐. 뭐라고요? 진짜 뭘 못하겠네. 제발 살려줘. 자, 그럼 봐. 자, 나들다에서 나들 이가 왔을 거 아니야. 이가 파생 전미사 같은 게 보였을 거니까 합성 아니고요. 잠깐만. 앞쪽 합성은 아닌 거지. 두 번째, 웃다에서 웃음으로 파생됐죠. 2번이네. 불안하시면 조금 있다가 지문 터시고 오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길어야 30초 컷이야. 이렇게 문제부터 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 사실은 지문 필요가 없어요. 봐봐. 어디서 끊을래? 지희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주어부 서술부 같은 거 쪽에는 영어 문법 수업 같은 거나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그 다음 봐봐. 뭘 들었어? 도착했다고 들은 게 아니라 소포가 도착했다죠. 그 다음에 동수가겠지. 이것이 밝혀졌겠지. 그 말이 명언이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잡아보면 되겠죠. 그럼 몇 번이야 정답은? 네. 자, 그래놓고 지문 터시고 가시라고. 그래야 시간이 준다고. 자, 이제 이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부산대 의대 붙었던 여학생이었어. 근데 얘가 내신 5.1등급이었는데 9월 평가원에서 얘를 작살나서 왔더라고요. 자, 177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봐.
일단 우리가 중세국어의 애가 어떤지는 몰라. 그 예를 보자마자 아 지문을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15세기 17세기 받침의 비읍이냐 시옷이냐 음은 변동 음운 환경이 자음 앞이냐 모음 앞이냐로 분류했던 것처럼 얘도 얘들아 이것만 봐도 벌써 분류가 되죠. 어떻게 분류가 되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로 일단 이 분류 체계를 딱 잡아놓고 그 아래 뭔가 채워가시면 될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는 이거다. 정답 1번이 바로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왜 많이 틀렸냐면 이때만 해도 독서통합형이 3년 차인가 그랬어요. 2년 차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독서통합형을 풀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꼼꼼하게 독서를 푼 애들은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였어. 그럼 에서는 주격조사겠지.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희도 그렇게 틀려서 그 표정인 거구나. 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 그럼 봐. 아까도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게 독서통합형은 뭐부터 봐라? 문제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적용부터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점검하거나 지문에서 확인하시라고. 그럼 봐. 문제부터 개념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니? 그 지역에서 부사, 공료 가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은 맞는데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죠. 됐니? 그러면 예문을 하나 정리해보자. 학교에서 땡땡이를 퇴학시켰다. 자, 이러면 얘가 주어져. 목적어 서술어져 이러면. 퇴학은 없잖아, 니네. 강제전학은 있니 혹시? 아,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있어요? 아, 애매하긴 해. 아, 근데 친하게 지내고 그냥 그런 거부터 하세요. 저도 자퇴를 2번 했잖아요. 얼마나 도라이였겠어, 애들한테서. 서울대 갔잖아, 근데.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또 검색해가지고 소문 또 다 내가지고 7번 뭐. 야, 그게 다, 아유, 그만 얘기하자. 자, 봅시다. 또 설명하자면 또 하루 왼종일 설명을 써야 돼. 또 그럼 설명하면 애견남 이럴 거 아니야. 뭐 말만 하면 애견남 그럴 거 아니야. 아, 자, 봅시다. 자, 그럼 봐. 어떤 애들이 또 있었냐면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일고 있었어요. 선생님, 되다 아니다에 보어 있지 않나요? 맞아. 자, 근데 봐봐. 되다는 혼자서 쓰일 수도 있고 접사로 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쓰이면 접사고요. 이렇게 쓰이면 뭐야? 서술어야. 자, 그럼 봐. 이렇게 서술어로 쓰였으면은 땡땡이 되다 같은 보어가 있어야지. 땡땡이 주어가 있어야죠. 땡땡이 땡땡이 그래서 주어와 보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그런데 얘는 발견이라는 뭐가 붙어 있어? 접사가 어근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서술어 하나고 주어 서술어 구조로 끝났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 털고 갈 건데 자, 독서 구조 잡으세요. 세 번째 팁이야. 1번은 뭐라? 개념부터 적용해라. 2번은 뭐하라? 지문을 뚫으시고 정보 확인할 때 필요하시다면 구조 잡아라요. 이런 구조 잡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일단락에 뭐로 시작을 했어? 예시. 예시를 준다는 거는 탐구학습이라고 문법에서는 얘기했고, 자, 이거를 독서에서는 뭐라고 했지? 경험주의라고 한다 그랬었지. 귀납법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배경지식으로 뭐라 그랬어 얘는? 근대 합리론, 근대 경험주의라고 그랬다. 자, 그럼 봐봐. 1에서는 둘 다 쓸 수 있고 2에서는 왜 못 쓰지? 첫 번째 질문이야. 이게 첫 번째 주제야. 그 다음에 주격조사 첫 번째 레슨 이거 얘기하는 거야 또? 맞아, 첫 번째 레슨? 누구야? 그거 윤호인가? 두 번째 레슨은 얘예요. 그럼 봐. 첫 번째 레슨은 2단락, 3단락에 나와 있고요. 진짜 미친. 내가 밈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니네가 뭘 해가지고 다 알아 지금. 첫 번째 주제 가지고 2단락, 3단락. 두 번째 주제 가지고 4단락, 5단락 만들어서 이 한 문제 만들었다는 거, 이 한 문제 만들었다는 게 보이셨을 거고. 자, 애와 에서는 모두 장소랜다. 하지만 애는 지점이고요. 에서는 공간이야. 그래서 둘 다 장소야.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뭐라고? 지점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는 거야. 지점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다? 애가 있고 에서가 있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죠. 일단은 서가 뭔가 이유인지는 알겠어.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설명이 됐니 안 된대? 안 된대요. 그래서 현대국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세국어를 원인으로 잡아서 보자는 거야. 중세국어를 봤더니 아하, 이셔에 뭐가 있었다? 이시다라는 게 원인이라는 거죠. 이시다. 됐니? 그래서 이시다는 무슨 뜻이야?
이시다는 공간의 의미를 덧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시다가 들어가면 전부 다 공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는 중세국어의 이시다. 이시다의 의미가 공간이니까 얘 때문에 에서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됐다? 공간 의미를 갖게 됐다인데 그때 생겼는데 아마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구분이 명확했다, 명확하진 않았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진 않았다, 모두 쓰였다. 됐니?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구분선이 없었다도 되겠죠. 됐어? 그럼 결국에는 중세국어는 구분 없이 둘 다 쓰였던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이시다란 의미 때문에 이 서라는 게 줄어서 공간 의미를 덧붙였구나. 자, 정답 몇 번인지 바로 봅시다. 1번. 중세국어에는 공간 지점 둘 다 가능했구나. 1번 끝났겠네요,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독서표 처리가 어쨌든 왜냐면 1번을 놓치고 왔다 갔다 엄청 하셨을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래서 독서통합형 접근법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까 보니까 반타작 난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었죠. 다시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복습 잘 하시고 과제는 누적이야. 저번 주에 문법 다 풀어오라 그랬고 모의고사도 풀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과 상태를 보고 이유를 정할 건데 자, 화작 특강도 필요한 사람 손. 알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